번개 같은 사냥 솜씨를 보시죠. 절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백발백중의 명사수입니다만 사냥할 때를 빼곤 굼뜨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갈 듯 말 듯한 행동은 녀석을 더 느리게 만들죠. 싸움입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30분이 지났는데도 뿔이 엉긴 채로 처음 자리에서 꼼짝을 안 하는군요. 메뚜기 한 마리가 뿔에 달라붙자 녀석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써봅니다. 이 녀석이 새끼 카멜레온인데 알에서 막 부화한 괴물 같죠? 새끼도 굼뜨긴 마찬가지네요.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봅니다. 오늘은 한없이 느리게 살아가는 카멜레온의 일상을 따라가 볼까요? 느림보 행동의 진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적도상에 위치한 아프리카의 케냐입니다. 케냐 서쪽엔 넓은 고지대가 있죠. 해발 2000m가 넘는 이곳에 무성한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고도가 높은 탓에 공기가 차가워서 아침 저녁으론 온도가 빙점 가까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적도 지역이란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쌀쌀한 이곳이 오늘의 무대입니다. 몸 길이 30cm 정도의 화려한 카멜레온이 보입니다. 이 녀석이 셋뿔 달린 카멜레온입니다. 이름처럼 이마에 난 3개의 뿔이 특징인데 마치 공룡처럼 생겼군요. 움직이다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덩굴에 뿔이 걸려버린 거죠. 이런, 대체 뭐가 걸린 거야? 내 힘으론 안 되겠군. 도와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좀 볼까요? 느린 걸음걸이 덕분에 겨우 50cm 이동하는데 1분 30초란 시간이 걸립니다. 걸을 때마다 이렇게 앞뒤로 몸을 흔들어대니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요. 셋뿔 달린 카멜레온은 신속한 삶을 포기하고 힘도 덜 들고 느긋한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행동은 느리지만 살아남는 데는 나름대로 도 같았죠. 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녀석은 뒷다리만으로 몸무게를 감당할 수 있죠. 점프를 못하는 대신 뒷다리의 강한 힘을 이용해 느리지만 안전하게 가지 사이를 옮겨 다닙니다. 그 비결은 바로 발에 있는데요. 나뭇가지를 힘껏 움켜쥐기에 효과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충류 중에서도 카멜레온에게만 있는 특징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특징은 눈입니다. 두 눈이 따로 움직이고 반경도 넓어서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먹잇감을 찾을 때 전방위를 다 볼 수가 있죠. 녀석이 잘 먹는 메뚜기를 발견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느릿느릿 먹이에게 다가갑니다.
양쪽 눈이 먹이를 향합니다. 훌륭합니다. 먹을 때만큼은 동작이 빨라지는데요. 먹이를 잡을 때는 몸 길이와 맞먹는 30cm 길이의 혀를 내밉니다. 혀로 먹이를 낚아 입속에 넣기까지 불과 0.3초밖에 안 걸립니다. 카멜레온의 혀는 끈적이는 물질로 덮여 있습니다. 자기 몸무게의 15%에 달하는 먹이도 잡아챌 수 있죠. 사람으로 치면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혀로 10kg짜리 물건을 잡아당길 수 있다는 말이죠. 카멜레온의 혀는 길쭉한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와 근육의 결합은 유동적이어서 혀 근육을 강하게 압착했다가 앞으로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혀를 당기기 위해 근육을 접는 모습이 마치 아코디언 같군요. 먹이를 놓치지 않는 카멜레온은 하루 10마리 정도의 메뚜기도 쉽게 잡아먹는데, 안타깝게도 번개처럼 움직이는 혀를 빼면 모든 게 굼뜹니다. 사냥이 끝나면 본연의 느림보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셋불 달린 카멜레온에게 위험이 닥쳤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천적. 뱀입니다. 카멜레온을 즐겨 먹는 포식자죠. 뱀이 카멜레온이 있는 가지 끝으로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뱀에게 발각되면 느림보 카멜레온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갑자기 녀석이 몸을 납작하게 세웁니다. 몸을 크게 보이게 해서 상대를 위협하려는 행동이죠. 정말 싸우려는 걸까요? 느닷없이 녀석이 떨어집니다. 돌발 행동으로 무사히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녀석이 몸 색깔을 바꿉니다. 몸이 어둡고 흐린색으로 변했습니다. 카멜레온이 가진 특별한 기술 중 하나죠. 카멜레온은 위협을 느끼면 어두운 색으로 변합니다. 심리 상태에 따라 밝거나 어둡게 몸 색깔이 변하는 거죠. 이 녀석은 밝은 색이군요. 기분이 좋을 때 밝은 색, 위험을 느끼면 어두운 색이 되는 건 대부분의 카멜레온의 특징인데, 사실 그것이 생존에는 유리합니다. 카멜레온의 천적은 뱀이나 독수리, 매 등인데, 이들에게 위협을 느낀 카멜레온은 어두운 색으로 변합니다. 어두운 몸 색깔은 포식자에게 발견될 가능성을 낮춰주죠. 몸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카멜레온의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분명하죠. 땅 위를 걸어가는 셋불 달린 카멜레온을 발견했습니다. 매우 드문 광경이죠. 포식자의 눈에 띄기 쉬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습게 들리겠지만 지금 최고 속력으로 움직이는 중입니다. 무슨 일로 이런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걸까요? 30분 후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가 봅니다. 낯선 카멜레온 한 마리가 가지에 매달려 있는데 몸집이 작고
색도 선명하지 않군요. 뿔이 작은 이 녀석이 암컷 셋뿔 달린 카멜레온입니다. 목숨을 걸고 움직인 이유가 바로 이 암컷이었습니다. 수컷이 머리를 옆으로 흔들어댑니다. 암컷에게 구애해야 하는 행동이죠. 암컷의 반응은 몸을 양옆으로 흔드는데 마치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건 거절하는 표현이죠. 하지만 수컷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좀 와봐요. 싫어요. 난 관심 없단 말이에요. 아유, 좋으면서 왜 그래? 그 손 한번 잡읍시다. 어딜 잡아요? 싫다니까요. 암컷은 아직 수컷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수컷이 갖은 애를 써보지만 매정하게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한 녀석은 쓸쓸히 물러설 수밖에 없죠. 시련의 아픔으로 몸이 어두운 색으로 바뀌었군요. 이제 카멜레온이 뿔을 사용하는 모습과 새끼를 낳는 놀라운 순간을 소개합니다. 카멜레온은 케냐 전역에 걸쳐 서식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번화가에서도 발견되죠. 하지만 지역민들은 녀석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에게 녀석을 보여줄까요? 놀랍게도 모두 카멜레온을 무서워합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If you touch the chameleon, if you hold the chameleon, you'll change the color and you might even die. Sababu inabadilisha kala, alafu kuna mate inatema na inakuanga sumu. But with this one, it's so poisonous. It's very dangerous. If you touch it, it can harm you.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데 카멜레온을 싫어하는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이 지역에 사는 나이 많은 키쿠유족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조지 키베가 카멜레온에 얽힌 전설 하나를 이야기해줍니다. Nataka kuwatolea hadithi ya kinyonga ambaye hutembea polepole sana.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인간에게 전하기 위해 카멜레온을 보냈죠. 소식을 듣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카멜레온의 느린 걸음 탓에 인간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은 마음을 바꿔 인간에겐 죽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번엔 새에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새는 빠르게 날아가 그 소식을 인간에게 전했고 결국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운명이 지어진 겁니다. 뒤늦게 카멜레온이 도착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카멜레온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Kwa sababu iliwaletea mauti, ilikosa kuwaletea uhai na ndio wanamuogopa na hawampendi.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거군요. 불쌍해라. 수컷이 암컷을 찾아온 지도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컷은 집요하게 구애를 하지만 느린 건 여전합니다. 정말 끈질기시네요. 만지지 말란 말이에요.
암컷은 여전히 매몰차게 대합니다. 이때 다른 수컷이 나타났습니다. 이 녀석도 암컷에게 관심이 있나 봅니다. 먼저 온 수컷이 경쟁자를 발견합니다. 가지 위에서 1대1 결투가 벌어졌습니다. 먼저 온 수컷이 소리로 위협합니다. 수컷은 천천히 상대에게 다가갑니다. 마침내 뿔로 서로를 들이받으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거의 움직이진 않는군요. 싸우는 것조차 느립니다. 30분이 지나자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먼저 온 수컷이 상대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상대에게 옆구리를 찔린 녀석이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있죠. 경쟁자가 어둡게 변합니다. 겁을 먹었다는 뜻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 같이 작은 가지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봅니다. 하지만 부러진 가지입니다. 뿔이 뒤엉켜 도망도 못 가고 대롱대롱 매달린 꼴입니다. 안쓰러운 상황은 20분이나 계속됐는데 정말 별난 싸움이로군요. 마침내 싸움이 끝나자 패배한 녀석은 녹초가 되어서 어둡게 변합니다. 다시 올라갈 힘도 없습니다. 며칠 후 승리한 녀석이 다시 암컷에 접근합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수컷의 강함을 확인한 암컷이 순순히 구애를 받아들입니다. 드디어 연인이 되었군요. 다른 나무에서 곧 새끼를 낳을 듯한 만삭의 암컷을 발견했습니다. 곧이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암컷이 뭔가를 배출합니다. 새끼 카멜레온입니다. 어미는 무심하게 나무 위를 걸으면서 새끼를 말 그대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새끼는 몸을 감싼 막을 스스로 찢고 나와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건강하고 귀여운 새끼 카멜레온의 탄생입니다. 몸 크기는 5cm 정도입니다. 새뿔 달린 카멜레온은 파충류지만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바로 낳습니다. 악어처럼 파충류는 대부분 알을 낳죠. 다른 카멜레온도 대부분 땅을 파고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는 동물은 체내에서 한두 달 정도만 알을 기르면 되지만 새끼를 직접 낳는 경우 6개월 이상을 뱃속에서 길러야 합니다. 새뿔 달린 카멜레온은 왜 이런 고된 출산을 자초한 걸까요? 이유는 바로 이 숲의 기후 때문인데요. 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쉽게 떨어지는 곳이죠. 기온이 빙점 가까이 내려가기도 하고 때론 서리도 생기죠. 이렇게 기온이 낮으면 알이 부화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온이 낮은 곳에서 번식하려면 알이 아닌 새끼를 낳아야만 했죠.
새끼의 생존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혼자라 어미의 보살핌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막을 찢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 녀석은 공중에 매달렸네요. 끈끈한 막이 가지에 붙어버렸습니다. 안간힘을 써서 다시 가지에 기어 올라갑니다. 이제는 먹이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직접 먹이를 사냥해야죠. 몸이 다 마르면 곧 먹이를 찾아 뒤뚱거리며 걷기 시작합니다. 타고난 느림보 속성은 어쩔 수가 없군요. 태어난 지 6시간밖에 안 됐지만 첫 사냥을 훌륭하게 성공합니다. 혀로 먹이를 단단히 붙잡았군요. 녀석은 오늘 갓 태어났지만 표적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어리지만 자신이 할 일을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먹이를 찾던 새끼에게 예기치 않은 위험이 다가옵니다. 이 녀석은 높은 투구 카멜레온입니다. 몸길이 20cm의 극도로 공격적이어서 카멜레온 세계에선 난폭자로 통합니다. 이 녀석은 배가 고프면 새끼 카멜레온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새끼는 먹이 사냥에 정신이 없습니다.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커다란 카멜레온 바로 앞까지 걸어갑니다. 마침내 새끼가 눈치를 챘습니다. 높은 투구 카멜레온이 새끼를 발견해 공격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최선을 다해 도망쳐도 느릿느릿 걸어갈 수밖에 없죠. 겁에 질린 새끼의 몸이 어둡게 변합니다. 다행히 검은 가지 덕분에 눈에 잘 띄지 않게 되었군요. 새끼를 보지 못한 높은 투구 카멜레온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이로써 새끼는 생후 첫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30마리가 태어나도 무사히 어른으로 자라는 건 1마리 정도입니다. 이 녀석도 앞으로 많은 난관을 겪게 되겠죠. 아프리카 대륙에 자리 잡은 케냐의 고지대. 해발 2000m의 쌀쌀한 숲에서 셋불 달린 카멜레온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셋불 달린 카멜레온의 일상은 예상과 달리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느릿느릿하고 서툰 동작 때문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의 생존 방식으로 유유히 살아가는 셋불 달린 카멜레온. 느림보로 태어난 탓에 갖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테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보란듯이 살아갈 것입니다.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일련의 무리, 바로 미어캣입니다. 작고 동글동글한 눈망울이 귀엽군요. 전갈입니다. 전갈침은 사람에게도 치명적이죠. 결투가 시작됐습니다. 전갈이 독침을 곤두세우고 미어캣을 상대합니다. 조금 놀라셨나요? 귀엽게 생긴 작은 미어캣이 전갈을 먹네요. 사실 모든 미어캣은 체계적으로 전갈 사냥 기술을 배웁니다. 2달 안에 새끼는 곧 능숙한 전갈 사냥꾼이 될 것입니다. 새끼를 가르치는 동물은 인간을 제외하곤 미어캣뿐입니다. 저런 꽤나 아플 것 같군요. 훈련이 진행될수록 난이도는 더 높아집니다. 오늘은 미어캣의 강도 높은 전갈 사냥 교육 과정을 따라가 보죠. 열정적인 훈련으로 새끼가 완전히 독립하는 과정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남아프리카 중앙 칼라하리 사막입니다. 이곳을 찾은 건 2월, 우기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하지만 우기라고 해봐야 간간히 쏟아지는 소나기가 전부고 대지는 대부분 말라 있습니다. 여기저기 굴이 눈에 띄는군요. 한 굴에서 미어캣이 나왔습니다. 무리 전체가 땅속 굴에 살고 있죠. 밖으로 나오는가 싶더니 뒷다리로 꼿꼿이 섭니다. 무리는 14마리로 암컷과 새끼는 가족관계이고 수컷 몇 마리는 외부에서 들어왔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군인들 같습니다. 뒷다리로만 서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꼬리를 이용해 균형을 유지하죠. 사막의 밤은 춥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밖으로 나와 태양열에 몸을 덮여 활동할 준비를 합니다. 까만 가슴과 몸은 열을 잘 흡수합니다. 굴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군요. 새끼 미어캣입니다. 겨우 생후 1달 된 녀석들이죠. 모두 밖으로 나옵니다. 총 4마리인데 크기가 10cm 정도로 꼭 사람 손바닥만 합니다. 이 녀석은 아직도 졸린가 봅니다. 목에 무선 수신기를 단 암컷이 무리의 우두머리입니다. 새끼들의 어미죠. 미어캣 무리에서는 우두머리 암컷만 새끼를 낳고 키울 때는 어른들이 공동으로 키웁니다. 젖을 주고 있는 이 암컷은 진짜 어미가 아닙니다. 우두머리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다른 암컷들도 돌아가며 젖을 먹이죠. 어떤 일이든 공동체의 일이니까요. 몸을 데우고 나서 무리가 아침을 먹기 위해 출발합니다. 어린 녀석들도 따라붙었군요. 한 마리가 신중하게 주변을 살핍니다. 큰 길입니다. 돌진해 오는 트럭을 보고 재빨리 도망칩니다. 좀 더 조심해서 건너야 할 것 같군요. 새끼가 치이기라도 하면 끔찍하죠. 왼쪽을 살피고 오른쪽을 살핀 다음 길을 건넙니다.
서둘러! 서두르라고! 무리 중 어른 2마리는 끝까지 안전하게 건너는지 지켜봅니다. 위험 요소는 어디에든 있기에 늘 경계병 역할을 하는 어른이 있죠. 드디어 목적지입니다. 여기서도 한 녀석이 덤불로 올라가 경계를 섭니다. 1m 높이에서 시야를 확보해 적의 접근을 감시하는 거죠. 한 마리가 경계를 서는 동안 나머지는 안심하고 먹이를 찾습니다. 새끼들은 사냥하는 어른을 따라다닙니다. 새끼가 칭얼거리는군요. 우는 소리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새끼 입이 다물어져 있는 것이 콧소리에 가깝네요. 먹을 것을 달라는 신호입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새끼가 보챌 때는 먹을 것을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미어캣이 즐겨 먹는 먹이가 있죠. 뭔가 볼까요? 전갈입니다. 전갈이 집게발을 세우고 위협합니다. 꼬리도 세워 위협을 더합니다. 꼬리에 있는 독침으로 공격하려는 거죠. 드디어 1대1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전갈이 먼저 거칠게 공격해옵니다. 미어캣도 이빨과 앞발로 반격을 가하죠. 도망치는 전갈을 추격해 물어버립니다. 한 번 더 뭅니다. 승자는 미어캣입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미어캣은 전갈의 꼬리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꼬리가 목표죠. 물론 독침 때문에 죽진 않지만 상처는 얼마든지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전갈을 죽이기 전에 일단 꼬리부터 물어뜯습니다. 녀석은 전리품을 가지고 새끼에게 돌아옵니다. 이제부터 전갈 사냥 교습이 시작되는 거죠. 사냥한 전갈을 새끼 앞에 떨어뜨립니다. 새끼가 전갈을 물어봅니다. 이미 죽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죠. 교육 1단계는 전갈 맛보기입니다. 새끼가 먹기엔 다소 힘들지만 녀석도 전갈이 중요한 먹잇감인 걸 알아야 합니다. 새끼가 전갈을 먹는 동안 어른 미어캣이 곁에서 지켜봅니다. 녀석이 벌써 전갈 맛을 음미하는군요. 전갈 사냥 교육의 첫 단계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새끼 동물들은 보통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섬세한 맛을 느끼는데 미어캣은 젖을 떼기도 전에 새끼가 전갈을 맛보게 합니다. 단순한 먹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우기에는 노래기나 도마뱀 같은 먹잇감도 있지만 우기는 겨우 5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달의 건기에는 전갈이 유일한 먹잇감입니다.
때문에 새끼는 반드시 전갈 사냥 기술을 익혀야 하죠. 게다가 건기가 닥쳐오면 어른들도 먹이를 찾기 힘들어 새끼들을 돌볼 여유가 없어서 우기에 재빨리 사냥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짧은 기간에 훈련을 마치려면 어미뿐만 아니라 무리의 모든 어른이 같이 가르칩니다. 새끼들은 2달의 과정 중 절반을 끝마쳤습니다. 어느 날 무리가 다시 전갈 사냥에 나섭니다. 모든 미어캣이 서 있습니다. 새끼도 마찬가지죠. 익숙한 보초병 자세로 멀리 응시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입니다. 검은 가슴 뱀 독수리도 있군요. 독수리나 매에겐 평온은 최적의 사냥터입니다. 나무가 없어 미어캣이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끼에겐 위험한 상황입니다. 검은 가슴 뱀 독수리가 맴돌자 재빨리 숨습니다. 평원에는 각종 동물들이 파놓은 굴이 여기저기 널려 있죠. 굴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새끼의 40%가 1년을 못 넘기고 잡아먹힙니다. 어른들이 특별히 경계를 서고 있는 이유죠. 새끼들은 식욕이 왕성합니다. 제발 먹을 것 좀 더 주세요. 네. 계속해서 배고픔을 호소합니다. 어른 미어캣이 지칠 줄 모르고 구멍을 팝니다. 아하, 새끼가 모래에 덮입니다. 아이고, 이번엔 눈에 들어갔습니다. 아, 따가워. 먹지도 못하고 모래까지 뒤집어 썼네요. 운이 없는 날입니다. 어른 미어캣이 계속해서 찾다가 드디어 잡았습니다. 즉시 전갈을 새끼에게 가져갑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훈련 과정의 2단계, 움직이는 전갈을 사냥하는 과정이죠. 독침에 쏘이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이미 제거된 상태입니다. 잘 보시면 새끼가 먼저 꼬리를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독침이 없으니 쉽게 꼬리부터 먹기 시작해 차례로 몸통과 다리를 먹죠. 전갈을 잡는 첫 번째 지침은 꼬리부터 공격해랍니다. 독침이 없는 살아있는 전갈을 잡으면서 새끼는 자연스럽게 요령을 터득하죠. 녀석은 말끔히 먹어버립니다. 전갈 사냥 2단계 과정이 완료된 것이죠. 우기 초기엔 오랫동안 비가 오더니 이제는 간간히 내릴 뿐입니다. 우기가 끝나간다는 신호입니다. 먹이가 귀한 건기에는 새끼들을 가르칠 시간이 없습니다. 건기 전에 훈련을 마무리 지어야 하죠. 전갈 사냥 훈련 제3단계에 돌입합니다. 새끼는 극성스럽게 배고픔을 호소합니다. 어른 미어캣이 다시 전갈을 잡아왔습니다.
새끼가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이번에는 독침까지 그대로 있는 살아있는 전갈을 가져왔습니다. 3단계 훈련이 시작된 거죠. 전갈에게서 독침을 물어 떼어내는 것이 임무입니다. 새끼가 전갈과 마주합니다. 저런, 새끼가 전갈에게 물리고 후퇴하는군요. 새끼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실전 훈련에 열중합니다. 먼저 꼬리를 무력화시키는 게 정석이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다시 물리고 말았군요. 녀석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훈련 강도가 너무 강했던 걸까요? 보다 못한 어른이 다가와 구조해줍니다. 전갈을 약화시키는 거죠. 마침내 새끼가 전갈을 먹을 수 있게 됐지만 절반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독침에 쏘이면 새끼가 중독되지 않을까 걱정하시겠지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어캣은 전갈의 독에 대해 면역성이 있어서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까지 없앨 수는 없죠. 새끼를 가르칠 때 무턱대고 전갈을 주진 않습니다. 녀석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갈을 제공해주죠. 새끼의 수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준은 목소리인데요. 정확히는 새끼가 내는 울음소리입니다. 죽은 전갈을 받은 새끼와 살아있는 전갈을 받은 새끼를 비교해보죠. 잘 들어보세요. 나중 녀석이 더 고음의 소리를 내지 않나요?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새끼의 울음소리는 이랬습니다. 그 후 이렇게 바뀌었죠. 다시 말해 새끼의 사냥 기술이 향상될수록 소리도 변하는 겁니다. 어른 미어캣은 울음소리를 기준으로 새끼의 수준을 가늠하는 거죠. 울음소리를 들어보고 소리가 낮으면 녀석에겐 죽은 전갈이 주어집니다. 그러다 울음소리가 높아지면 독침 없는 살아있는 전갈을 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한 전갈이 주어집니다. 수준에 맞게 훈련의 난이도를 조정해 효과적인 습득이 가능한 거죠. 집중교육 과정이라고 할 만합니다. 다른 동물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원숭이는 돌로 코코넛을 깨먹는 방법을 알지만 새끼에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새끼가 지켜보며 배우는 거죠. 동물의 세계에서는 지켜보고 습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례적으로 미어캣만이 단계적으로 가르치죠. 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중에서는 미어캣만이 어린 세대를 교육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치죠. (3단계에서) 실패한 새끼가 자극을 받았는지 혼자 전갈을 찾아다닙니다. 어른을 따라 열심히 구멍을 파헤치는군요. 하지만 모래 속에는 전갈만 있는 것이 아니죠. 뭔가 잘못됐습니다. 녀석의 코를 보세요. 개미에게 물렸는데 떼어낼 수가 없네요.
열심히 머리를 흔들지만 개미가 단단히 물고 있습니다. 녀석에겐 큰일이죠. 이제 전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내 코에서 개미 좀 떼어줘. 그런 건 알아서 해. 안 되니까 그러지. 좀 도와줘. 실제로 이런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개미는 떨어졌네요. 누군가 도와줬겠죠. 1년의 개미 소동은 끝났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건기가 시작되면 어른들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훈련을 마치고 숙련된 사냥꾼이 되어야 합니다. 새끼가 드디어 혼자 사냥을 나섭니다. 그간의 훈련이 결실을 맺을까요? 인간 이외의 포유동물에서 훈련 모습이 관찰된 건 미어캣이 처음입니다. 모두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연구 덕분이죠. 무선 송수신기를 사용해 연구팀은 17개의 무리 총 200마리를 관찰했습니다. 다가갈 때는 소리를 냅니다. 새끼 미어캣을 흉내낸 소리죠. 그러면 녀석들은 연구원들을 알아차리고 경계를 풉니다. 연구원들은 미어캣과의 접촉을 통해 녀석들의 신뢰를 얻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훈련 정도에 따라 무리에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이죠. 새끼 훈련에 소홀히 하는 무리도 있는데 독립성이 약해지면 결국 무리가 붕괴하고 맙니다. 미어캣이 열심히 새끼들을 가르치는 것도 결국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끼가 태어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무자비한 건기가 빠르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새끼들이 점점 자라자 제법 어른 티를 내는군요. 드디어 집중 교육 과정의 최종 단계에 돌입합니다. 늘 하던 대로 무리는 전갈 사냥을 나갑니다. 새끼는 여전히 어른 곁에서 먹이를 달라고 조릅니다. 어른 미어캣이 전갈을 잡았습니다. 배고픈 새끼는 곧장 다가가 먹이를 달라고 칭얼대는군요. 하지만 상황이 변했습니다.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건기가 다가오자 더 이상 새끼에게 먹이를 줄 여유가 없는 거죠. 결국 자신이 먹고 맙니다. 이제 새끼는 스스로 사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의 훈련을 바탕으로 실전에 임해야 합니다. 며칠 후 전갈 사냥 중인 새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거대한 전갈이군요. 새끼는 앞발을 재빨리 움직여가며 전갈을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목표는 꼬리입니다. 전갈의 움직임에 대응하며 조심스럽게 독침을 피합니다. 새끼가 전갈을 물었습니다. 위험 요소인 독침을 제거해버렸군요. 새끼의 승리입니다. 강도 높게 진행된 전갈 사냥 교육에서 자랑스럽게 졸업하는 순간입니다.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가혹한 건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새끼는 사냥 기술을 스스로 완벽하게 갈고 닦아야 합니다. 다음 우기가 되면 녀석들에게 동생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는
새로 태어난 가족에게 전갈 사냥을 가르쳐야겠죠. 어떤 선생이 되었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많은 시청 바랍니다.